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지금 뭐 한국이 과거 세계 초강대국이었죠. 89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를 양분하는 냉전의 두 양대 산맥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이제 소련인데. 뭐 핵무기가 아직도 뭐 수천 발이 있죠. 수천 발이 있고 뭐 대륙간 탄도탄부터 시작해서 뭐 잠수하면서 발사되는 SLBM 그리고 막 전폭기 등등 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핵무기 개수는 아마 미국보다 더 많다라고 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효용성에 있어서는 모르겠는데 워낙 많이 만들어놨고. 또 뭐 수소폭탄도 제일 먼저 만들었고, 뭐 그렇게 해서 차르 분반가요? 뭐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력적인 수소폭탄을 실험했던 나라도 소련. 그 러시아하고 지금 한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일요일 안보실장이 나왔죠. 1호 진단이라는 코너에서 KBS 1호 진단 아침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안보실장이 나와서 러시아 하는 거 보고 우리는 대응하겠다. 러시아가 만약에 북한에다가 정밀 무기를 제공하면은 우리는 지켜야 될 선이 없다고 생각한다. 즉 뭐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알아서 해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전쟁 무기,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사실 지금 뭐 러시아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상당히 좀 괴로웠던 경험을 안겨준 나라죠. 우리가 이제 아웅산 테러가 이제 미얀마에서 10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10월 달에. 근데 아웅산 테러가 일어나기 한 달 전에 9월에 1983년 9월에 아웅산 테러보다 더 이제 충격적인 게 있었죠. 아웅산 테러도 물론 충격적인데 아웅산 테러는 어쨌든 간에 실패했잖아요. 많은 강요들이 죽긴 했지만 대통령을 이제 겨냥을 해서 폭파를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무사하고 많은 강요들이 죽긴 했죠. 근데 이제 명수로 보면 268명인가요? 아마 이렇게 많은 분이 아마 죽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268명? 네, 이분들이 칼기 007 대한항공 007 편으로 9월 달에 한 달 전입니다. 1983년 9월에 소련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됐습니다. 격추됐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83년도는 전두환 정권 상당히 충격적인 한 해죠. 이게 뭐 사실 뭐 사람이 죽는 것도 죽는 건데 어떤 뭐 범죄 단체가 아니라 어떤 국가 단체가 그것도 적성국이 뭐 자국의 항공기를 피격하거나 또는 자기를 겨냥해서 국가 원수를 겨냥해서 폭탄 테러를 한다는 것은 전쟁 행위거든요. 그냥 전쟁 행위죠. 근데 그 전쟁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다 대고 뭘 한 게 없어요. 일단 미국의 만류도 있었고 또 한국이 어떻게 보면 국력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신장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컸던 거죠. 가야 될 길이 멀었던 거지. 그래서 보면 지금 요즘에 러시아에서 북한에다가 지금 전폭적인 전쟁이 나면 뭐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고 도와주겠다라는 어떤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 같은 어떤 그런 상호 방위 조약을 확인하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하고 이제 소련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번 처음은 아니고 아마 60년대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이제 구체화되고 또 이제 시기가 우리가 지금 6.25잖아요. 그렇죠? 6.25란 것은 어쨌든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원흉이 소련하고 중국하고 북한에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딱 지목을 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고, 그리고 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은 가해자라고 딱 정해놓은 날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6.25를 앞두고 소련하고 북한이 모여서 평양에서 그러니까 소련, 그러니까 러북이죠. 러북 상호 방위 조약을 다시 어떻게 재확인하는 이런 어떤 행사를 했다는 것은 남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적대 행위를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아주 즉각적인 반응을 했죠.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쾌해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우크라이나에다가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다가 공격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 상황을 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무기를 이제 뭐 싸서 보낸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살상 무기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의 어떤 액션 플랜은 러시아가 향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러시아가 북한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돈독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 이제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거나 또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정밀 무기, 그러니까 그 정밀 무기라는 것은 결국은 남한을 타겟팅을 하는 정밀 무기지 않겠습니까? 예, 정밀한 것에서 미국을 향해 정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한을 향해 정밀한 거지. 미국을 향해 정밀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먼데. 예,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을 제외하고는 정밀 무기라는 것은 남한을 이제 타겟팅을 한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적에게 도움을 주는 국가는 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안보실장이 나와서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정밀 무기를 제공하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지켜야 될 선이 없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한 겁니다. 아주 잘했어요. 정말 너무 잘한 태도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과거에 이제 83년도 9월하고 10월, 예. 그러니까 소련 전투기가 우리 민항기를 격추한 83년도 9월하고 아웅산 테러, 그러니까 83년 10월에 같은 상황이 만약에 다시 벌어졌다. 그럼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보복해야 됩니다. 왜 보복해야 되느냐? 그게 국제정치의 현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저 사람이 때리는데 내가 안 때린다 그래서 저 사람이 너 안 때렸으니까 내가 참을게 이런 경우는 없어요. 예.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더 때리게 되죠. 내가 여기서 참게 되면 더 때리게 되는 거예요. 왜? 국가라는 것은 생물하고 틀리죠. 국가는 귀찮은 게 없어요. 우리가 소위 인간이라든지 어떤 동물은 귀찮은 게 있죠. 동물은 감정적인 게 있잖아요. 감정. 근데 국가라는 것은 감정이 없어. 무생물이야. 예, 무생물이라고. 무생물이라는 어떤 소위 감정이 없는 그 집단을 인간이라는 어떤 인간이라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그걸 조종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국가. 그래서 국가가 예를 들면 남한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했는데도 남한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예,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왜? 한 국가가 한 국가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한 것은 이미 그것은 감정적으로 결정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 예,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정밀 무기라든지 이런 무기들에 대한 제공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서 정밀 무기를 주는 거지. 정밀 무기만 주려고 러시아가 미쳤다고 북한한테 자기가 손해보는 짓을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의 행위는 뭐든지 반대급부를 원하는 행위입니다. 반대급부. 근데 이 반대급부라는 것이 명확하게 자기한테 소위 불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지만 불이익이 없는데 왜 안 해? 해야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정밀 무기를 주고 북한은 러시아에게 대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행위를 하는 모종의 도움을 주겠다. 근데 거기에는 지금 군인이 갈 수도 있고, 예, 군인이 파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탄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재래식 무기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엄청난 뭐 첨단 무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대륙간 탄도탄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대륙간 탄도탄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다는데 대륙간 탄도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주 뭐 대단한 미사일 같은 것이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싸면서도 다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래식 무기 중에서 싼 거. 하지만 한번 쓰고 나면 계속 써야 되는 거. 그리고 계속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고 인간의 손이 드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러시아한테 필요하겠죠. 예. 근데 그걸 필요한 그 러시아에 대해서 그 물자를 줄 수 있는 국가는 지금 러시아와 근접한 국가 중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중국을 왜 안 주겠죠? 중국은 못 주죠. 왜? 유엔 결의안에 의해서 지금 러시아는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가 당해 있는 국가에 대해서 무기라든지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된다는 것은 중국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소위 본인이 안전보장 이사회 이사국인데 본인이 그걸 대놓고 어기게 되면 본인은 향후에 무슨 예를 들면 유엔 결의안에서 뭐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겠지. 본인이 법을 안 지키는데 남의 국가가 법을 지킬 일이 뭐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뭐 포탄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지원해 줄 생각도 없어요. 왜 생각도 없느냐. 중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저렇게 계속 애끓이다가 기진맥진해져 가지고 결국은 분열되길 바라고 완전히 그냥 소위 얘기해서 버닝아웃 되길 바라는 거야. 저게 버닝아웃 돼가지고 결국은 아주 약한 나라가 돼서 종국에는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위성국가가 되는 중국의 위성국가가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바라는 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의 위성국가가 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왜? 보통 이렇게 오랜 독재를 하고 나면요 나라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라가 되게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막 오랜 독재를 해서 푸틴이 막 러시아를 되게 강하게 만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대표적인 우리 예가 바로 정조대왕이잖아요. 조선이 정조가 그렇게 막 훌륭한 왕이면은 정조가 죽고 나서 조선이 또 부국강병이 돼서 막 뭐 세계를 호령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뭡니까? 안동 김씨 세도 정치 60년이지 않습니까? 세도 정치 60년이지. 그것 때문에 나라 망했잖아요. 그 한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권력이 너무 오랫동안 견제 없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푸틴이라는 나라나 또는 푸틴이라는 존재가 또는 정조라는 존재가 그 국가를 강하게 만들었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리딩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한 명의 리더십이 아니라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다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맨날 천리마 운동하고 맨날 새벽별보기 운동해도 북한이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다 놀고 있는 거야. 왜? 그냥 혼자만 독재자 혼자만 되게 열심히 하는 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지.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착각을 하는 거지. 한 명의 독재자가 20년 이상 저렇게 집권을 하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조직 자체가 다이나믹해지지가 않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만들어져서 국가가 어떻게 보면 부강해지고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가르기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되게 강해 보이는 척을 하지만 실제로 그거 강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해가지고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까? 예? 쩔쩔매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왜? 그만큼 러시아가 힘이 없는 거야. 러시아가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 20년 동안 푸틴이 그렇게 만든 거야. 나도 솔직히 얘기하면 푸틴이 되게 대단하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옛날에 소련 때만도 못한 거죠. 소련 때 같았으면 벌써 우크라이나는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소련 연방 때보다도 더 약해졌다는 얘기야, 국가가.
더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1인 독재자가 20, 30년씩 저렇게 해버리면요 어떤 국가도 버텨낼 수가 없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야. 한국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너희들 옛날 같지 않잖아. 야,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견장하나 보니까 너희들 완전 잼뱅이더만. 별거 없네. 중국도 그럴 것 같은데 결국은 얘네들 다 똑같은 거지. 결국은 한 놈이 막 잘났다고 설치는 국가 중에 제대로 된 데 없다는 것처럼 결국은 니네들이 잘하는 거 하나도 없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고 또 우리도 또 힘이 있는 거야. 한국 보십시오. 맨날 뭐 어떻게 보면 싸우는 것 같고 맨날 국내에 통일 안 되는 것 같고 그러지만 모든 국가들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하고 서로 간에 싸움 나는 것 같고 의견이 다른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구성원들이 다 열심히 살고 그러면서 국가 전체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 라인으로 딱 이렇게 정렬되는 국가는 망해요. 그냥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파들이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돼야지 정당도 건강해지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계속 여러 세력들이 계속 이해관계를 막 해서 서로 싸우고 이래야지 국가가 부강해지는 거야. 일본도 저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일본도 막 이렇게 뭐 해군하고 육군하고 싸우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서로 막 타협 막 이렇게 돼야 그 국가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미국도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에서 이렇게 축 터지게 싸워도 더 발전하잖아요. 예, 더 발전해. 자민당 일당 독재 해가지고는 일본도 비전이 없어요. 결국은 한국이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대가리 턱에 싸우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미래가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가 여기서 만약에 어떤 형태를 보이든 간에 만약에 우리한테 수틀리는 형태, 선을 넘는 형태를 보였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된다. 예, 즉 우크라이나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들, 현무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예, 5, 현무 5 같은 경우는 한 5, 6톤 된다죠? 예, 탄두가 5, 6톤이에요. 전략 핵무기, 전술 핵무기랑 거의 비슷한 힘을 냅니다. 그러니까 현무 5가 떨어지면 그 조그만 소도치가 그냥 다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초토화돼 버립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핵무기는요, 열폭풍에 의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파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것들은 안 죽어요. 핵무기가 제일 잼뱅이가 뭐냐면 지하 방공호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죽어. 왜? 아무리 뭐 열이 뜨거운들 이게 파괴력으로 그냥 막 터져야지, 그 지면에서 터져야지 그게 파괴력이 있는데 이 상공에서 터지잖아요, 핵무기는. 상공에서 터져서 열폭풍으로 죽이는 거기 때문에 밖에 있는 건 정말 다 뭐 이렇게 녹는다고 하더라도 지하로 들어가면요 다 살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재래식 폭탄 중에서 정말 그 벙커버스터처럼 뭐 탄두 5톤 6톤 되는 탄두가 그냥 마하 10으로 떨어져가지고 지상에서 딱 꽂혀야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크다는 거지. 그래서 현무5가 웬만한 전술핵보다 더 강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왜? 마하 10으로 떨어져가지고 바로 지면에서 5톤짜리 탄두가 그냥 터지기 때문에 뭐 지하에 몇백 미터에 있던 뭐 저기 김정은이 이런 사람들 다 뒤지는 거예요. 그냥 전술핵 무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바로 현무5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크라이나에 그냥 지원해줘서 한국이 이런 무기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갖고 있고 우리가 이런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러시아한테 보여주고 북한한테 보여줘야 돼. 맨날 무슨 뭐 동맹에다가 탄도탄만 싸면 뭐해. 그거 우리한테 아무런 어떤 위협 안 돼.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현무 시리즈야. 현무 시리즈. 그 마하 10으로 떨어지는 1톤, 2톤, 3톤, 4톤, 5톤짜리 그 탄두가 평양 지하에 딱 박히는 순간 어떻게 되죠? 김정은이는 살아날 데가 없어요. 예, 이 김정은이의 관심은 북한이 죽든 살든 관심 없어. 본인이 사느냐 죽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러시아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든지 또는 뭐 어떤 첨단 뭐 무기를 북한에 줬다는 어떤 정황만 나오더라도 우리는 바로 그거를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우크라이나에다가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현무 시리즈를 대량으로 공급을 해서 아주 벌벌 떨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돼 있고 우리도 한미동맹도 이번에 시험해보고 미국이 정말 얼마나 그 동맹이 인계철선으로 연관돼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그래서 이 러시아도 간담을 서늘하게 해야 되지만 미국도 계속 간담을 서늘하게 해줘야 돼요. 뭐 너희도 한미동맹이라면서 우리 핵무기도 못 만들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게 핵무기 안 만들 테니까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지원해줘도 되지? 미국이 이제 뜰끔할 겁니다. 왜? 미국은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 처음에는 막 무기 지원해달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또 한반도에서 뭐 예를 들면 긴장이 이제 어떤 강화되면 이거 내가 약속 지켜야 되는데 이거 한미동맹이 이거 약속 지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빚인데 본인들.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어음을 이제 결제해주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트럼프 말 맞더라? 한국한테 핵무장을 용인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럴 때 계속 막 뭔가를 해야 돼. 막 뭐 미사일도 갖다 주고 막 긴장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긴장을 촉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국이 몸소리 난다. 그냥 핵무기는 얘를 만들어. 모르겠다. 니네들 핵무기 알아서 만들어. 이렇게 되든 러시아가 입 닥치고 가만히 있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여기서 입 닥치고 있으면 큰일 난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를 제공해도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할 것이고 한들 말밖에 없어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는